분들께서 유명하다는 박스 책 사셔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스펠링 쓰기를 하거나 이제 읽기를 하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펼쳤는데 안 읽히. 우리가 배웠던 그 파닉스 규칙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왜 그런지 알겠다. 좀 알려주려고 심화 파닉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개 지금 이미 진행한 것들만 제가 써놨어요. soft C 발음이 나오면 우리는 벌써 5세 때부터 2년간 C는 cat, 크라고 배웠는데 C라고 쓰여있는데 크로 안 읽혀요. 예를 들면 century, city, cell 이런 거잖아요. 왜 그럴까? 어떤 모습이 있을까? soft G 발음이 나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했는데 그 발음이 안 나요. giraffe, germ, jam, 유명한 gym 이런 것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 즉 소리가 날까? 그 소리가 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벼랑한 친구들 주세요. 이미 배운 거라서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C나 G에 EIY 단어 EIY가 오면 스로 읽죠. 즈로 읽고 AOU가 오면요. AOU가 오면요. 크나 그리고 TH의 두 가지 발음, 뜻과 뜻가 있는 것들. 그리고 플러스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빠르게 쓰기 할 때 참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뭐 단모음 뒤에 S가 근데 그게 단어의 마지막 끝 레터나 할 때는 S를 한 번 쓰지 않고 두 번 반복해요. 플러스 F S S B-U-Z-Z 왜 Z 발음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왜 Z 하나만 안 써요? 왜 두 개 써야 돼요?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분명히 배운 건데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 이 법칙들 배우게 되고요. KN 부분 법칙, K와 N이 같은 때 K는 안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C와 K 구분하기는요. C도 K도 언제 C 쓸까? 언제 K 쓰는 거? 이런 거. 배웠고 이 부분은 저희한테 지금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맨 위에 가운데 보이는 reading X 이 부분은 꼭 필수로 집에서 좀 같이 공부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Fast Phonics나 Library는요 제가 선택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Fast Phonics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미 다루는 내용들 좀 복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짧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리딩 X를 레슨을 너무 빨리 진행을 많이 했다. 선생님과 제가 진행하는 그 수업 속도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하시게 되면 좀 복습하면서 다지면서 가는 차원에서 패스트 파닉스를 좀 이용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파닉스를 기초로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이 몇 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 책 읽기가 선택인가요? 라고 말씀을 물어주신다면 이미 저기 리딩 X에서도요 500권의 책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라이브러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500권 다 읽었어요. 레슨 120 다 완성했고요. 500권 다 읽었어요 하는 친구들이 가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책 좀 골라서 읽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이라서 조금은 또 선택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필수였던 리딩 X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간이고요. 레슨 1부터 120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누리방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개씩 레슨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별아랑 가온방 같은 경우는 평균 2개, 3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도 상황에 맞춰서 좀 따라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또 요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근데 복습할까요? 예습할까요? 예습하셔라 말씀드려요. 아이들한테도 오늘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한 10개 정도까지는 앞서가도 괜찮아. 예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희 누리반 친구들이 지금 3달째, 3번째, 이런 화면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를 위한 학습 코디네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레슨, 몇 번째 레슨 진행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고요.
그리고 책 어떤 걸 읽었는지, 여기는 데모라서 안 나와 있긴 한데 몇 권 읽었는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책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그 500권,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그 추천이든 AI가 추천한 도서들이 모두 읽게 되면 500권 채워지는 거거든요. 요 부분 가시면 우리 아이가 읽은 책들이 쭉 다 해놓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면 내 레슨 하는 것들 어디까지 했나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어떤 책 읽어 몇 권 읽었는지 뿌듯해하고 다시 한번 보고, 어떤 책들 더 읽어야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코디네이터 공간이니까요. 이 공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홈으로 좀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레슨 부분이랑 마이 프로그램 설명을 드렸어요. 그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요건데요. 요거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꾸미기 다들 했나요? 혹시 수시로 가서 읽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토리랜드 가셔서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요, 스펠링 공간인데요. 이제 6세부터 슬슬 이제 스펠링 쓰기도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들 하시잖아요. 스펠링 연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레슨 40까지 진행을 하면 그때서야 열리는 곳이라서 그때 가면 이제 스펠링 시작해도 된다. 여기 추가 학습 공간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라이빙 테스트 같은 경우도 뭐 기초 읽기 능력, 그리고 사이트 워드들을 게임 형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라이빙 테스트의 이유가 이제 게임을 마치면, 그 레슨을 마치면 이제 자동차 게임, 자동차 경주 게임이 좀 보상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꽤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드라이빙 테스트도 레슨 40 이상 된 친구에게만 열리는 밴입니다. 그래서 스펠링, 드라이빙 테스트는 40 이후가 되면 이제 시간이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가 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패스트 파이스나 여기 스펠링, 드라이빙 테스트 이런 거 이렇게 열어주시면 아이들이 짧게 한 10분, 5분, 10분 할 수 있는 그런 레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리딩 저널은요, 책 읽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라이브러리 가서 책을 읽게 되면 저기 저널에 우리 아이가 읽은 책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스토리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요, 매주 하나씩 삽화가 주어집니다. 그 삽화를 보고요, 아이들이 이거 무슨 내용이었을까 상상해보고 우리 아이가 책을 쓰는 거예요. 글짓기 공간. 그래서 스펠링, 드라이빙 테스트 먼저 해주시고 다 했다, 우리 아이 할 게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여기 스토리랜드랑 스토리 팩토리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필수 학습 공간이랑 추가 학습 공간 선택사항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제일 밑에 내용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는 이렇게 명명을 하기로 했어요. 보상 공간, 학습 동기부여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우스인데요. 하우스는 아까 저기 아바타 꾸미기처럼 나만의 집을 꾸미는 공간입니다. 요거보다는 아이들이 저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도 꾸밀 수 있고 내 집도 꾸밀 수 있고, 두 번째 awards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맵이 120까지 12개가 나와요. 맵이 1부터 10까지가 맵 1, 레슨 11부터 20까지가 맵 2 이렇게 되는데, 맵을 끝낼 때마다 아이들한테 상장이 나옵니다. 상장들 이제 여기다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제가 저희 딸 학습하는 거 보니까 이제 ABC를 켜주면 항상 어워즈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나 잘했네. 한번 먼저 확인하고 나 상장 2개네, 3개를 향해 달려가 볼까? 약간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나가더니 레슨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굉장히 동기부여가 된다. 뿌듯하고 그런 것들. 세 번째는요, 게임인데요. 아케이드 형식의 게임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어요. 아까 그 다뤘던 황금알을 지불하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다른 프로그램들이 정말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굳이 게임까지 안 하게 하고 있어요. 게임도, 근데 우리 아이가요, 아무리 해도 ABC를 너무 싫어해요. 그런 한 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레슨을 마치면 그냥 보상으로 한 5분, 10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퍼즐은요, 퍼즐 맞추기 이거 게임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두뇌 학습, 두뇌 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이트 워드들 배울 수 있고,
복습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지시문 따르기 라든지 뭐 이런 두뇌 증진 프로그램들이 좀 들어있어서 퍼즐 같은 경우에는 뭐 5분 정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많이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라자 같은 경우에는요, 주인공이 나타나셨네요. 플라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바타 꾸밀 때 더 이제 사고 싶은 아이템들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템들 사는 공간, 그리고 여기 집 꾸미기 할 때도 새로운 가구를 드리고 싶다. 여기 플라자 가면 이제 아이들 황금알을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옆에 있는 크리턴은요, 저희 레슨 120개가 있는데요. 그 레슨이 끝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그 아래에서 크리터들이 깨어나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제 피카츄. 이 공간은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좀 두뇌 증진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저기 이렇게 A, B, C, D, E 보시면 저기 알파벳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할 수 있는 코너도 있고요. 여기 책장 들어가시면 그 노래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들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기 그 이제 보이시나요? 네, 그림이 있는 저희 가면 색채 공부 할 수 있는 요것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보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마지막 성인데요. 레슨마다 이제 노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들을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 노래 찾아가면 레슨 불러와서 레슨 듣고 뭐 두 번째 장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래만 저기 모여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배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은 이제 레슨 10까지 완료한 친구들에 한해서 레슨 11부터 4권씩 추천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레슨 11을 했다. 그럼 4권이 추천이 되었겠죠? 4권을 다 읽으면 그때 레슨 12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계속 레슨이 너무 재밌어서 쭉 하다 보면 AI가 이 아이는 여기까지 읽을 수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럼 책을 추천해주는 그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져요. 그래서 꼭 레슨 하나 마치면 4권 책 읽자. 그래서 읽어야 될 책이 책장이 비었다. 0권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레슨 하나. 이렇게 쌓아가주시면 돼요. 레슨, 책 4권, 레슨, 책 4권, 레슨, 책 4권. 이렇게 하시면 500권 책 모두 읽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책 집에서 읽는 거 아이들 도와주신 분이 혹시 계세요? 네. 네. 근데 이게 책을 풀어야 돼요. 책을 읽는 데서 끝나면 애들이 그냥 왜 다 읽었어. 그러면 사실 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읽고 퀴즈를 풀어야 내 서재에서. 근데 이 퀴즈가요 상당히 꽤 어려워요. 꽤 어려워요. 어머님들께서 옆에서 같이 해주셔야지 무리반 특히 읽을 수도 없는데 읽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 같이 좀 도와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아까 전에 배너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렸죠. 그 부분이라서 그냥 한 번만 보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상공간, 나만의 아바타, 집 꾸미기, 상장들, 황금알, 내가 살게 내가 이 책을 다 읽었어. 이런 것도 상당한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더 읽어야 돼. 내 책장을 꽉 채워가야지 하면서 네, 서재까지 보상 공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네. 우리반은 못 읽잖아요 아직. 네. 그러면은 같이 읽고 아이가 그 집중해서 잘 들으면 그냥 무한으로 하고 넘어가야 하는 잘 안 되더라도 같이 읽어보는 게 맞아요. 읽어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냥 듣고 넘어간다는 아닌 것 같고요. I am Sam 요런 책들이기 때문에 우리 반은 그렇게 어려운 책들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 벌써 M이라는 사이트 워드 배웠고요. S 첫 번째 날 3월달에 배웠어요. 그럼 이제 합쳐보는 거예요. 우리가를 M, Sam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혼자는 못해와도 어머니들께서 해서 네, 합쳐볼까? Sam 그러면 뒤에 또 Sam 또 나와요. Sam, Sam
나중에 두 번째 여기 마지막 장면 쌤은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소리 내서 읽어보는 걸 좋아해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두 번째 네네네. 요거는 어머님들께서 이미 어린이집으로 Q&A 보내주신 내용 제가 짧게나마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어 학습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 질문이 여러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비슷하게 왔어요. 그래서 그 패드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영어책이 있을까요? 뭐 영상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제가 뭐 어떤 게 좋아요? 어떤 프로그램 보세요? 어떤 책 사세요? 이렇게 하면 홍보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거기 몸담 보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도 제가 제 집에서 아이한테 읽어주고 있는 책들 뭔지 그리고 사실 영상은 보여주지 않거든요 저는. 근데 그 뭐 좋다고 하는 영상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딱 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나오는 거 그거 그냥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사진을 띄워가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많이 보신 책들이죠? 네. 노부영 책입니다. 저는 뭐 제이와의 북스를 좋아해서 노부영 책을 많이 읽고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제 딸한테 읽어주는 건 아니고요. 제가 노부영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유명한 작가님 책들이 많아요. 유명한 작가님 책들이 많아서 이제 그 작가님들이 뭐 상을 받고 이런 이유는 그 그림도 아이들이 보기에 좋고 또 글밥도 적당하고 또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예쁜 그런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내용을 모르고 그냥 보기만 해도 이거는 참 좋은 교재다 생각이 들 정도로 우선 그림, sap화들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영어 동화책을 어떻게 고르냐 뭐 이런 질문들도 제가 받아봤었는데 가장 좋은 영어책은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영어책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책에 그림만 보면 충분히 이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들, 그런 그림책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 많아요. 어디선가 읽었던 책들이고 어디선가 지나가면서 커버라도 봤던 책들이면 아이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관심 갖기에 좋기 때문에 노부영을 활용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로 부르는 영어이기 때문에 음원이 있어요. 그 음원이 꽤 좋고 그리고 그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면 책 한 권을 그냥 통째로 외우게 돼요. 그래서 저는 노부영을 많이 아이들한테도 읽어주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뭐 밑에 메이지 책은 그냥 조작북이 많습니다. 아이들 조작할 수 있는 책이요. 그래서 재밌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추천을 드리는 거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나시면 여기 밑에 링크 하나 써놨어요. 제가 키즈클럽.com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가면 유명한 책들 다 읽고 난 다음에 좀 독후 활동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진짜 거의 대부분의 책들에 대한 독후 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들기도 있고요. 여기 나왔던 캐릭터들 오려서 나만의 인형 만들고 이런 것도 있고 많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 같은 경우는 페퍼피도 좋고 카이루도 좋고 블루이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하나만 우리 아이들이 덕후가 될 정도로 막 지원을 해주시면 돼요. 블루이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요. 블루이 뭐 인형도 사주시고요. 책도 사주시고 넘버블럭스, 알파블럭스 좋아하는 아이들 진짜 많죠. 저는 뭐 넘버블럭스에서 나오는 모든 막 피규어, 뭐 인형 다 사주고 또 막 연극이나 뮤지컬도 보러 가고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덕후로 만드시고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뭐 영상이 어떻게 좋냐, 어떤 게 좋냐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아이들에 따라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영어책을 읽을 때 내용 모두 해석해야 될까요?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책이 좋은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 다른 거 다 못하겠어요. 뭐 그러면 한국어 해석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읽어줘요? 하면 포인팅만 잘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fish 막 이렇게 grumpy 무슨 뜻이야? 야, 너 grumpy 무슨 뜻이야? 뭐야? 말해봐. 이렇게 하시면 영어가 너무 싫어요. 무슨 뜻이었어? grumpy fish 뭐야? fish 뭔데? 너무 싫어. grumpy 그냥 이렇게 grumpy fish 요 정도만 해주죠. 그래서 영어 지금 해석하지 않는 편이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가 또 나중에 또 읽었을 때 그때 또 깨닫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읽어줬을 때 100% 내가 이해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공부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재밌게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연기를 좀 잘하셔야 돼요. 맞아. 네, 연기를 좀 해가면서 grumpy fish 그냥 이렇게 읽지 마시고 grumpy fish, happy fish, grumpy fish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기를 좀 더해주시면 아이들이 참 좋아할 거예요. 한글 책과 영어 책 비중 어느 정도로 하면 될까요? 저는 한국어 책을 훨씬 많이 읽어주거든요. 비중을 말씀드리라고 하니 10대1? 10대1도 아닌 것 같아요. 20대1? 저는 영어 책은 2주에 한 권 정도? 세 거를 읽어요. 아이들 그림 이런 거죠. 이거 공부를까 하는 거는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읽었던 책을 또 읽어줘라고 가져오면 물론 읽어주지만 대부분 하루에 뭐 한 20권의 책을 읽는다고 한다면 이제 한국어 책을 읽어주면 새로운 책을 한 권. 근데 그 한 권을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렇게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어떤 건 뭐 2주고 어떤 건 3주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음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노부영 같은 경우는 그 음원을 계속 틀어놔요. 집에서 아이 그냥 일어날 때 그리고 뭐 차에서 이동할 때 잠깐 여기 유치원 데려다 줄 때 또는 뭐 어디 여행 갈 때 잠깐 틀어줍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갑자기 저희 남편이 흥얼거려요. 그러면 이제 끝났다. 이거는 우리 아이한테 유의미하게 있는 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권으로 넘어가요. 아버님들께서 와 계실지 몰랐는데 저희 집에 북한에서 네. 아빠가 흥얼거린다? 아이는 다 외우고 있다.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책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뭐 또 읽고 싶어 하는 책들 계속 읽어주고 했다. 아예 안 읽고 또 한 번 읽어줘서도 안 갖고 온 책들도 있어요. 그럼 냅둡니다. 네. 그거 자기 취향이 아닌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원에서 배운 영어를 가정에서 어떻게 복습할까요? 뭐 아까 전에 뭐 이런 교재들은 집으로 가져가니까 버리지 마시고 같이 한번 봐주시고 뭐 같이 레슨 할 때 도움 주시고 책 읽을 때 옆에서 퀴즈 풀 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 질문을 하신 거는 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음원 목록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우리 아이가 뭘 배워와서 집에서 부르는데 그 노래를 아무리 유튜브에 찾아봐도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냐면 제가 또 노래에 되게 좀 욕심이 많고 제가 노래를 참 좋아해서 제가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주고 사는 경우는 보통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공유와 재배포가 안 됩니다. 근데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죠. 음원들 제가 좀 보내드린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그거는 사실 보내드린 게 발각이 되면 제가 갑니다. 그래서 제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학습 자료로 활용을 해주시고 공유와 재배포는 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앞으로도 배운 노래들 제가 좀 요즘 바빠가지고 못 보내드렸던 게 좀 쌓여있어요. 그래서 쭉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서도 이제 차량 이동하실 때 집에서 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입니다. 초등 영어 준비를 위해서 가정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나요? 하닉스 쓰기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어떤 활동 자료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표로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하닉스 쓰기라고 함은 단어 쓰기를 말씀하시는 걸까? 좀 질문 자체가 좀
잘 이해를 못했었긴 한데 우선 저는 5세부터 쓰기 활동을 시작한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5세부터 알파벳을 쓰거든요. A부터 Z까지. 그 5세 친구들은 집에서 글쓰기 연습 아직 펜 이렇게 잡는 친구들 있죠. 그리고 아직 손 힘이 많이 길러지지 않아서 제가 이제 도장을 찍어주러 다니는데 한 번가 이렇게 가야지 저쪽으로 하게 돼 있는 친구들 있어요. 손 힘 길러줄 수 있는 활동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바르게 앉아서 그 펜을 바르게 쓰는 연습만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파벳 생김새 익히기하고 알파벳 쓰기, 획수 아이들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고 친구들 많잖아요. 획수를 위에서 아래로 쓰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런 것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활동 자료는요 뭐 딱히 뭐 없습니다. 인터넷에 가시면 그냥 뭐 알파벳 쓰기 자료 이렇게만 치셔도 쭉 나오고요. 아니면 저기 뭐 서점 같은 데 가시면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그런 알파벳 쓰기 활동지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세 같은 경우는요 헷갈리는 소문자들이 좀 있어요. D랑 D, P랑 Q. 이것도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하긴 했거든요. 어떤 게 B인지, 어떤 게 D인지 집에서 흥얼거리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피자 앤드 피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애들이 꼭 반대로 해요. 피자 앤드 피자. 그러면 안 돼. 애들 그럼 P가 아니야. 피자를 먼저 쓰면 Q가 돼. 막 이렇게 하는데도 피자 앤드 피자 맨날 이러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소문자 어떤 게 B인지 어떤 게 D인지 이런 거 쓰는 활동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CBC 단어 이제 듣고 읽는 거랑 쓰는 거랑 또 달라요. 소리를 분절해보고 거기에 맞는 알파벳 써보기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C와 K 그리고 어떨 때 사운드 똑같은 사운드인데 어떨 때 C 쓰는지 K 쓰는지 아이들이 이미 다 배웠거든요. 가서 같이 물어봐 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단어 쓰기 들어갑니다. 그 단어 써보기 전 맨 밑에 주제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저희 스마트스타 교재가 또 마침 주제별 그 키워드들이 나와 있는 교재잖아요. 그 교재들에 있는 키워드들만 같이 써보기 연습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쉐입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단적으로 circle만 하더라고요. 발음인데 C로 시작하는 그러고 왜 그런 거야? 배우 때문에 제니 선생님이 배우 때문에 말에 알려줘 이렇게 하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 써보기는 스마트스타 교재에 있는 키워드들을 좀 활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가 영어로 말할 때 처음에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의미 없는 말인데 한국어는 아니니까 왜? 엄마 이러고 잘하지. 엄마 나 영어 좀 하고 저희 때 딱 한 달 영어 유치원에서 배우거든요. 엄마 나 영어로 자꾸 말하게 돼. 막 이래요. 잘한다. 나중에 엄마도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러거든요. 오마해서 칭찬만 해주세요. 칭찬만 그렇죠.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작정 칭찬만 해주셔라. 근데 여기서 말씀을 주신 거는 올바르지 않은 표현을 말할 정도면요 아이들이 벌써 단어도 많이 알고 그 문장의 구조나 형식도 알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는데 문법적으로 틀린 걸 쓰거나 아니면 단어적으로 어휘적으로 틀린 걸 쓰거나 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예시를 들어봤는데 아이가 Mommy, I want to wash my teeth라고 했어요. 거기서 wash를 쓰는 게 아니지. brush를 쓰는 거야. 자, 따라해봐. brush my teeth. brush my teeth. 하면 아이가 절대 이제 입도 뻥끗 안 하겠죠. 입도 뻥끗 안 하겠죠. 그 전문 용어로 recasting이라고 하는데요. 되받아치기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줘야 될까요? 안 고쳐줘도 돼요는 아니고요. 고쳐주시되 자연스럽게 recasting 해주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Oh, do you want to brush your teeth? Let's go and brush them. 이렇게. 다음에 또 틀리게 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또 recasting 해주세요. 또 recasting 해주세요. 언젠가는 10번쯤 해주시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이요. 영어 학원이나 영어 유치원은 꼭 필요한가요? 영어 학원 보내는 시기와 영유는
정답도 없고 그냥 나의 소신껏 이제 선택을 하면 그게 정답인 건데 그냥 이 질문을 그냥 주셨기 때문에 제가 왜 선택 안 했는지만 그냥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뭐가 중요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글로벌 시대 우리 아이가 영어를 참 잘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또 약간 의미가 달라졌더라고요.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수학해야 된대. 나 영어 미리 해야 된대. 미리 다 끝내놓고 초등학교 다 끝내놓고 이제 중학교 가서는 수학해야 된대. 뭐 이런 이유로 영어를 좀 점점 초등학교 막 3살 시키는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어를 잘하면 영어 글로벌 시대에 뭐가 중요하냐? 그럼 영어 중요하죠. 근데 영어에서 뭐가 중요하냐? 유창하게 말하는 거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 아이가 말하는 컨텐츠가 중요하냐? 이걸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정말 유창하게 한다고 영어를 잘하는 걸까요? 영어는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앞으로도 영어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영어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 생각을 표현해야 되는 도구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저 영어 선생님. 영어 너무 중요합니다. 시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냥 우리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아이로 크는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장 무슨 단어 안 돼. 무슨 영어 단어 모든 영어를 모든 말을 엄마랑 영어로 한대. 그 아이들 영어로 내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냥 일상생활로 살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엄마 물 줘. 엄마 뭐 하자. 이런 말들만 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콘텐츠가 훨씬 중요합니다. 플루언시, 유창성 나중에 못 입혀줄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영어는 아직은 한계가 있으니 아직 모국어 발달하고 있으니 모국어를 바탕으로 한 독서를 많이 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영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요. 다른 걸 잃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읽거나 체스하고 이 체스 막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구루함도 하고 보드게임 하는 시간 나가서 두발 자전거 연습하는 거 이런 시간이 더 중요하지. 영어 시험 내일도 봐야 되는데 테스트 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컨텐츠가 중요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런 다음에 나는 영어를 읽으면 내 생각을 얼마나 영어로 잘 말하겠어. 그냥 영어만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생각을 했고요. 비슷한 얘기를 좀 다른 시각에서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그 목표가 뭘까요? 수능 잘 보기이지 않을까요? 수능 능력 시험에서 영어 능력 시험에서 잘 봐서 좋은 대학 입학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막 시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고 유아 영어 교육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전에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쳤었어요. 중3부터 고3 친구들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결국 고득점을 맞는 친구들은요. 영어를 잘한다. 물론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참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커온 아이들이 나중에 영어를 해도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할 게 아니고 그냥 모국어를 바탕으로 하는 그 논리적 사고를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수능 영어 뭐 이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제 찾기, 뭐 논리적으로 어떻게 순서를 배열해야 되냐, 긴 문단을 어떻게 충약할 거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과정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수학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 뽑는 과정이다 보니까 영어만 잘하는 아이들은요 영어 특별 과정을 뽑습니다. 영어만 잘하는 아이들 따로 뽑잖아요. 그런 거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아이들이라면 영어 지금부터 막 한다고 해서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더라고요. 이제 규칙이 세상에 존재한단
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눈치를 봐요? 눈치 없는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눈치 보기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에서 오신 외국인 담임 선생님이나 뭐 교육을 전공하지 않으신 그냥 저 같은 영어를 하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실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지도를 하는 건 물론 부모도 집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아이들 기반에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깊이 이해하고 또 그것에 제가 아이들한테 적절한 지도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 곳에서 그걸 제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영어 지원을 배제를 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선생님들이 서 계십니다. 너무 훌륭하시고 제가 정말 많이 배워요. 수업하면서도 대단하시다. 너무 따뜻하게 적절하게 지도를 해주시거든요. 정말 존경합니다. 네. 다음 그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좀 준비를 했었는데 네. 아이들은 이제 학습 시기라기보다는 이제 학습 준비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이 시기에 너무 많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저는 아이들이 병든다고 생각을 했고 TV나 뭐 유튜브만 틀어도 그런 이제 심리학자나 뭐 이제 정신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그렇게 말리시는데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너무 많은 이제 테스트들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좀 말을 듣고 영어를 아예 거부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밝았던 아이인데 엄마한테 이렇게 딱 2달 갔는데 요새 때 이제 가서 나랑 너무 막 이렇게 잘 지내던 친구인데 왜 저렇게 아이가 어두워졌지? 지원에 썼습니다. 그 친구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아이가 똑똑했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또 열심히 있으셨고 그랬는데 그런 예시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 안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유치원, 영어 유치원도 있잖아요. 뭐 절충식이라고 하나요? 놀이와 학습이 적절히 있대요. 놀기도 한대요. 근데 그런 데 가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아마도 투자 대비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투자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쟤랑 우리 아이랑 둘 다 영유 1년 차인데 2년 차인데 쟤는 벌써 요만큼 하는데 학습식을 간 친구겠죠? 우리 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영유 1년 차 때나 2년 차 때 옮기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습식. 그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학습식 영유에서 우리 아이를 병들게 하지 말라는 마음으로 욕심을 밝게만 잘하다오 이렇게 하셨잖아요. 밝게만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요 주 5회 영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셔서 추가적으로 레슨 다시 도와주시고 책 읽어주시고 음원 들려주시고 영상 보여주시고 그 적절한 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그 정도면 이제 아이들이 겁들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30분 제가 하잖아요. 30분만 채워주세요. 네. 제 생각을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른 어머님들 생각도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이